자, 자료가 두툼하죠? 얘는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 프린트입니다. 학교 프린트인데 최대한 이제 좀 똑같이 구형을 좀 해보려고 선생님이 다 친 거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친 거고 사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씁니다. 비우는데 그래서 15분이 아니라 한 15시간 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간혹가다 많이 못하고 가겠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할 부분들 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받은 어법 프린트 중에 아니면 이제 뭐 어휘 프린트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가져온 걸 선생님이 받았으니까 답이 좀 이상하거나 한 부분은 조금 고쳐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어휘 부분인데 어휘 영역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들이 얘는 이제 시험을 대비를 해오시면 됩니다. 얘는 빈칸 형태로 올 거고요. 어휘 부분은 일단은 여기 빈칸을 어디 부를지는 선생님 마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여기 이제 단어 뜻은 다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역풀이 영역풀이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보시면 2과 3과 4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1과 영역풀이가 있어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 영역풀이는 여러분들이 영영 뜻을 보고 그 다음에 어휘랑 뜻을 쓸 수 있으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뭐 작년 기말을 선생님이 이제 덕기중을 했는데 덕기중사 작년에 했었는데 이제 영역풀이가 이전에도 그렇고 쭉 나왔었어요. 3학년 때 쭉 나오는데 그냥 이제 뜻을 보고 단어를 매치시킬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었고 그 십자말 낱말 풀이식으로 나왔었어. 그래서 그 칸을 정확히 이런 단어로 채울 수 있어야 정답을 풀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십자말 풀이가 힌트가 얘가 되는 거지, 그치? 얘를 주고 나서 1번에 뭐 세로에 들어갈 단어 얘를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펠링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고 정확히 스펠링이라든지 뜻까지 다 쓸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이제 빈칸 테스트는 다음 주에 계속 본다고 했죠. 그 학습지 테스트.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계속 볼 거야. 올 때마다 봅니다. 그리고 완벽해질 때까지 봅니다. 이 프린트 같은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명은 그렇게 좀 준비를 해오시면 되고 오늘 좀 본격적으로 볼 부분은 이제 어법이에요. 어법. 우리 어법 영역을 보시면 일단 현재 완료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정확하게는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완료라든지 이런 게 요번 어법 포인트긴 한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완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도 그렇고 뭐랑 해야 돼? 현재 완료만 해야 돼. 기본적으로 현재 완료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완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일을 나타낼 때 쓴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다 이제 빈칸에 뚫리는 건 알겠죠? 좀 예상을 해보시면 뭐 과거의 어느 때부터 뭐 현재까지의 동작 상태, 완료, 결과, 경험, 뭐 계속적 뭐 이런 부분 있죠, 그죠? 이런 데 이제 빈칸이 뚫릴 거예요. 막 뚫습니다, 막. 상태, 완료나 결과, 경험, 계속 네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형태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have pp라든지 has pp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동사 수동태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나오기 때문에 다 먹었어요. pp 형태 쓰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pp 형태 시험 봤었죠, 그죠? 지금은 어느 정도 믿고 안 보고 있지만 자, 그래서 형태는 당연히 이제 have가 아니면 주어에 따라서 단순히 has pp를 쓴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법입니다. 용법으로 가서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힌트가 있어. 그래서 용법 부분하는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같이 쓰이는 부사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완료용법 같은 경우는 일단 의미를 보시면 현재까지 과거부터 이어지던 현재까지의 동작이 방금 막 완료된 것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예문이 나오는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eat?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좀 드실래요? 라고 나와 있죠.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I've just라든지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let me라든지 이런 친구들과 함께 쓰였다라고 봤을 때는 완료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이미 이런 것들 끝 마쳤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그럼 벌써 가버렸어요.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yet입니다. yet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아직 이렇게 알고 계신데 벌써라는 의미도 있어요. yet은. 그래서 티처는 벌써 출발했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계속 똑같죠. just라든지 I have just finished work. 방금 일을 끝마쳤다. 완료. 그 다음에 벌써 편지를 썼나요? 완료. yet. 그 다음에 already.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이런 거 나와있죠. 어순 같은 경우는 just나 already 같은 경우는 have PP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맨 뒤. 얘는 문장의 맨 뒤에 주어 쓰인다라는 거. just나 already는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완료요법에는 요 세 가지 들어가 있으면 네 가지 요법 중에서 완료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아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문에서 주로 이제 아직이라는 의미고 긍정문에서는 이제 already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벌써. 자, 두 번째는 계속적 용법입니다. 얘는 이제 현재 완료의 원래 기본적인 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게 현재 완료니까. 그래서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는 주로 같이 쓰이는 친구가 둘이 있죠. 누구? since랑 for이 있습니다. since와 for의 차이는 뭘까요? since 뒤에 뭐가? 시점이 쓰이죠.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쓰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5 years라는 길이가 쓰여지, 그지? 5년 동안 살아왔어. 이런 의미가 되겠고. 못하는데. lived. 못하. 5년 동안 살아왔어. 그 다음에 sinc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정 딱 콕 집어서 시점 나옵니다. 1980년 이후 이래로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1980년 이후로 알고 지내왔다. have pp 쓰였고요. 현재 완료가 쓰이는 경우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많이 쓰이죠. have pp 같은 경우는 how long have you been in Seoul? 이런 거 나오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얼마나 살아왔니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적 용법에 해당이 됩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이 부분 얘도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금 본 since나 for, how long 같은 경우는 계속적 용법이랑 함께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당연히 밑줄 틀리겠죠. 이렇게 since, for, how long. 자, 그럼 넘겨서 경험적 용법으로 갈게요. 세 번째는 경험적 용법이니까 말 그대로 경험이니까 무슨 뜻? 뭐 해본 적이 있다 없다입니다.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쓰이는 게 ever, never 같이 쓰여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have, pp 사이에 들어갑니다. 해본 적이 있다 없다, ever, never. 그래서 나는 고래 해본 적이 없다. 근데 워싱턴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ever, ever. 자, 그 다음에 before, once, twice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전에 뭐 해본 적 있어.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once, 한 번 봤었어. 그 다음에 twice, 두 번 가봤어. 이런 것들 있죠, 그죠? 다 이제 한 번, 두 번, 뭐 이전에 그 다음에 ever, never 같은 경우는 경험적 용법이랑 함께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해석해보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결과적 용법인데, 이 결과적 용법 같은 경우는 주로 뭐 가버리고, 부서지고, 잃어버리고 이런 친구들의 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lose라든지 동사 lose라든지 아니면 뭐 가버리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깨지다라든지 break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랑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결과적 용법에서 많이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I have lost my watch라고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나 시계 잃어버렸어. 두 번째로 I lost my watch. 나 시계 잃어버렸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순 과거와는 무슨 차이점이 나요? 현재 완료의 본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무슨 뜻?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계를 과거에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시계 있다 없다? 아직 못 찾았다. 오케이? 두 번째, 단순 과거를 쓰면 뭐만 알려주는 거야? 정보가? 과거에 나 시계 잃어버렸어. 끝. 몰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 모릅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has gone to 같은 경우는 밑에서 같이 볼게요. 주의해야 할 현재 완료에서 has gone to는 결과적 용법인데 누구랑 많이 비교가 되냐면 have been to랑 비교가 됩니다.
자, have been to 같은 경우는 경험적 용법이고요. 그다음 have gone to는 결과적 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have gone to 같은 경우는 가버리다라는 뜻이고 have been to는 경험이니까 가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얘는 무슨 뜻? 그냥 가버린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는 얘기야. 가고 없다는 얘기고요. 얘는 가본 적이 있다는 얘기란 말이지, 그치? 그렇다면 주어 자리에 누가 올 수 있고 누가 올 수 없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 1인칭, 2인칭은 have gone을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 1인칭과 2인칭. 1인칭 누구? 2인칭 위로. 나랑 넌 못 쓰지. 대화하고 있는데 뭐래? 내가 너한테. 나 가버렸어. 뭐 말하는 사람 누군데? 너 가버렸구나.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I랑 U는 같이 쓸 수 없어. 오케이? 이건 안 된다는 거. have gone 같은 경우는 결과적인 것 중에서도 1인칭은 못 써. 자, 그 다음에 3인칭 가능하죠. 둘이서 얘기하는데 그거 가버렸어. 괜찮죠. 가버리면 안 돌아봤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괜찮은 거고. 자, 그 다음 3번은 중요합니다. 얘는 중요하고요. 현재 완료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재 완료도 못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완료랑 현재 완료 진행도 똑같이 이런 경우에 못 쓴다는 얘기가 됩니다. 현재 완료 진행도 우리 포인트 중에 하나죠 이번에. have been ing든 아니면 have pp든 간에 이 경우에 못 쓴다. 여기 좀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문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과거 시점 부사가 콕 집어서 언제다, 과거에 언제다 라는 부사가 있으면 예를 들어 누구? 그거라든지 이전에라든지 yesterday, 어제라든지 last week, 지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누구랑 써야 된다? 이런 친구들 나오면 단순 과거 시제를 쓰셔야 돼요. 현재 완료 안 됩니다. 선생님, 네. 믹팅 갖다 어디요? 믹팅 숙제를 못 받고 아까 전에 주셨어. 가져줘. 여덟. 아시겠죠? 뭐 무슨 뭐 몇 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yesterday 어제라든지 대신에 뭐 주의할 점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넣으면 현재 완료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얘는 가능하죠. 어제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거 써야 돼가 아니라 since가 있으니까 얘가 얘를 받아주는 거야. 얘가 잡아먹는다. 어제 이후로니까 얘가 이깁니다. 그럼 현재 완료 써도 괜찮은 거죠. 어제 이후로 어제부터 지금까지 have pp 괜찮다는 얘기죠. 대신에 얘만 있으면 안 되겠죠. yesterday만 있으면 이때는 과거 시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아래쪽에서 문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사들이 있는지 판단하시고 시제가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제 내가 그녀 만났어 라는 얘기인데 특정 실정 과거 부사가 있기 때문에 어제 만났는데 어제인데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말이 안 되잖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그렇죠? 이때는 그냥 과거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왼절에서 마찬가지. 왼절에서는 현재 완료 함께 쓰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 동사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레스트 시간도 마찬가지 뭐 지난주라든지 뭐 지난 달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과거 시제랑 쓰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이 여기서 짧게 나왔는데 그래서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행동에 대해서 그냥 현재 pp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을 때는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 쓰셔도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이고 자, 그러면서 나옵니다. 형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서 현재까지의 동작이 계속 중임을 나타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임을 암시한다라는 게 현재 완료 진행형이 되겠고 형태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have been ing가 되겠지, 그치? 원래대로라면 이제 have pp에다가 뭘 더한 거야? be 플러스 ing를 더한 거죠. 그래서 비동사의 pp 형태인 be를 써주고 ing를 뒤에 붙인다 라는 게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how long has it been raining? 비가 얼마 동안 왔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이 대답해 주시면 돼요. 뭘로? have been ing로 자, 그래서 2시간 동안 비가 내리는 중이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연습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뭐 답은 써놨어요 일단. 당연히 이제 답은 풀려서 나오겠죠. 융합 부분해라 하면서 여기 이제 지우고 주겠지, 그지? 완료인지 뭐 계속인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시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일을 끝내지 않았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된 already 이런 걸로 판단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how long have you 마찬가지로 계속이구나 이렇게 하셔도 되고 해석해 보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해석도 아마 선생님이 안 주지 않을까. 해석 쓰고 용법 써라 이런 식으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거죠. 4번 같은 경우는 since last year. last year이라는 이제 과거 시부사가 있지만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since가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been to 의미 잘 알아두시고요. 가본 적 있다. 그다음 아래쪽에는 역시나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문제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틀린 부분 다음 넘어갈게요. 3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한 과거 시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왼절이거나 라고 할 때는 when have you finished 이렇게 안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단순 과거 시로 쓴다는 거 그렇게 고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누구 때문에 2 days ago 때문에 현재 완료 불가하겠지 그치? 이런 류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다 써놨으니까 한번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 부정사로 한번 가볼게요. 넘어가서 자, 부정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는 투부정사를 떠올리는데 꼭 투부정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형 부정사라는 것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원형이죠. 동사 원형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죠. 명사적이냐, 뭐 형용사적이냐, 부사적이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한마디로 얘는 이제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이는 형태로 될 텐데 얘는 결국에는 이 동사를 뭘로 바꾸는 작업일까요? 명사처럼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형용사처럼 바꿔서 쓰거나 아니면 부사처럼 바꿔서 쓰거나 셋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래서 준동사 중에 하나인 겁니다. 투정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품사를 바꿔주는 거야. 동사를 명사로, 동사를 형용사로, 동사를 부사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아셨다라면 각각의 품사 하는 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사 같은 경우는 일단 의미는 해석상은 어떻게 될까요? 뭐뭐 하는 것 아니면 뭐뭐 하기가 되겠지, 그렇지? 해석해 보셨을 때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는 얘기.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가 투부정사 구가 주어 자리에 와도 되고 그다음 목적어 자리에 와도 되고 보어 자리에 와도 비동사 뒤에 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명사처럼 쓰이니까 이게 명사적 용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형용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명사 수식이죠. 동사 원형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형용사화 시킨 다음에 명사를 수식해준다. 주로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얘는 이제 의미상으로 뭐뭐 하는이라는 해석이 되겠죠.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투부정사 해석해보셨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사적 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고 그래서 아마 쉽게 나온다면 만약에 투부정사의 용법을 갈라라 구분해라 이렇게 나온다면 쉽게 나오면 명형 부중에 구분해라 라는 거 쉬운 거고 그 다음에 부사 중에서 구분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알겠죠? 근데 일단 명사, 형용사는 다 부사적 용법이겠죠? 만약에 뭐뭐 하는 것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뭐 하는 명사, 명사 수식이 아니거나 했을 때는 부사적 용법인데 그 부사적 용법은 거기다 다 써드렸어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주어, 목적, 보어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써 있고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는지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첫 번째 주어 역할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to work hard. 밑줄 쳐드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되겠지. 주어 역할이니까 명사처럼 쓰여서 이 하나가 다 주어 역할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is 다음에 very importan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바꿀 수 있는 is는 뭔가요? 가주어가 되겠죠. 두
투부정사구가 이렇게 나왔을 때 길어 뒤로 보내버릴래? 라고 한다면 얘를 가주어 그 다음에 진짜 원래 주어였던 진주어는 진짜 주어는 뒤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문장도 같은 패턴이 되겠고, 자, 일단 보호 역할이니까 두 번째로는 비동사 뒤에 오겠죠. 자, 그래서 our wish 하면 우리의 소망은 to keep peace 하면은 뭐 하는 것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목적격 보호자이죠. 오형식 동사 want가 쓰였고 목적,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 자,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 자리에 만약에 지각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라면 그때는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라면 목적격 보호자에는 오형식 동사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목적어, 유가, 뭐 하는 것을 to help me, 나를 도와주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주체가 누구니까? 앞에는 유니까. 네가 도와주길 원했어. 목적 수식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이때는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지각도 아니고 사용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투부정사가 맞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적어 역할인데 당연하죠. 자, 근데 목적어 역할일 때는 조금 가리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투부정사만을 받아주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동명사만을 받아주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조이라든지 practice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동명사 ing만을 뒤에 취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투부정사만을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뭐 이거 다 물어보진 않겠지만 몇 가지 물어볼게요. 다 근데 이거 다 기본적인 것들 알겠지? 이 동사 뒤에 삼형식에서 투부정사 쓴다는 진짜 기본이야. 알겠죠? 플랜이라든 디사이드라든 이해라든 이런 것들이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그녀가 원한다는 이 목적 자리에 쓰인 거죠. to study, 뭐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원한다. 이런 식의 쓰임이 되겠고, 자, 밑줄 쳐드린 부분을 직접 쳐드린 부분, 이게 자료에 쳐져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공부하실 때 준비를 해오셔야 됩니다. 밑줄에 빈칸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명사적 역할에서 하나 더 있는데 의문사 투부정사가 되겠고, 자, 이때는 이제 각각의 의문사의 의미가 아시죠? how는 뭐 어떻게, 그 다음에 where 같은 경우는 어디, 그 다음에 what은 무엇이 되니까. 그래서 what to do 같은 경우는 무엇을 해야 할지, where to go는 무슨 뜻, 어디로 가야 할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전환할 수 있으면 되겠죠. 뭘로 전환할 수 있다? 의문사, 주어, 슈도 동사 원형으로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고. 자, 근데 이제 의문사, 주어, 슈도 동사 원형으로 의문사, 투부정사를 바꿔줄 때는 뭐만 주의하면 되냐면 어떤 주어를 살려줄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원래 she didn't decide where to go죠. 그는 결정하지 못했대. 어디로 가야지.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럼 어디로 가는 건 누구야? 그녀잖아. 그래서 she를 살려주면 돼. Where she should go. 이렇게 이 자리 아니라든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의문사 투부정사. 그다음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 수식이 되겠죠. 주로 뒤에서 수식해. 주로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데 I have a friend, 친구 한 명 있어. 근데 어떤 친구? Help me, 나를 도와줄 친구, 뭐뭐 할 친구,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수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형용사적인 용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주의할 부분이 이런 거죠. 온 같은 거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자, 앉을 의자인데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아래 키도 보시면 또 뭐 있나요? live in 있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줄 때 그러니까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가 살다 집에라고 할 때 그러면 한번 붙여보세요. 만약에 to live만 썼다. 이상하잖아. live house. 그 다음에 여기서 on이 없다면 sit a chair. 이상하죠. 붙여줬을 때. 그래서 어디까지? sit on a chair, live in house. 근데 이제 이 수식을 받는 명사들은 다 앞으로 빠지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야? to live in, to sit on 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끝까지 살려줘야 돼요. 주로 이제 sit이라든지 live 같은 자동사의 경우에 뒤에 전치사를 붙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사를 그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자, 그 다음 그래서 뒤에서 수식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비투 용법 같은 경우는 5가지 용법이 있는데
비투용법은 뭐 별게 아니고 그냥 비동사 뒤에 투정사를 쓰는 용법 중에 하나야. 근데 이때 투정사 같은 경우는 형용사적 용법 중에 하나를 얘기죠. 비투용법에서. 아까 비동사 뒤에 투정사가 오는 경우는 명사적 용법에서도 있었지만 그때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고 이 5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정, 의무, 가능, 분명, 의도. 그래서 이 키워드들만 좀 알고 계시면 여기에 맞춰서 해석은 가능합니다. 예정이니까 할 것이다 의미, 그 다음에 의무는 해야 하는 must, should, 가능은 할 수 있다, 분명은 할 분명이다, 의도는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비투용법 관련돼서 문제가 나온다면 이 5가지 중에서 용법을 5개, 1번에서 5번 중에서 4가지는 똑같은 걸로 줄 것이고 하나 정도는 다른 걸로 줘서 용법이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주겠죠. 그렇죠? 가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해석밖에 없습니다. 해석해봐야죠. 해석을 해보셔서 할 것이다가 어울리는지 해야 한다가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문맥을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으로 갈게요. 부사적 용법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목적이 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자, 원래 이제 투정사 같은 경우는 하기 위해서가 원래 in order to so as to였어. 근데 여기서 in order so as가 생략된 게 바로 여기 투정사입니다. 위에 있는 자, 하기 위해서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시나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지. 열심히 했다. 뭐 하기 위해서? past exam 하면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아래쪽에 있는 표현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in order to, so as to, 그 다음에 so that 같은 경우는 붙어있는 so that은 얘는 뭘 가리키냐면 목적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는 in order that 주어 동사라겠죠.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된다면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목적이구나 아시면 되고 두 번째 감정 원인은 쉬워. 앞쪽에 누가 있냐면 감정 형사가 나와요. 뭐 놀랬다라든지 뭐 신난다라든지 뭐 실망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glad 나오고 sorry 나오고 투부정사 나왔다. 투부정사 해서 glad하고 sorry했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쓰이는 감정 형용사는 몇 가지 적어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조건 세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에서 많이 쓰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to hear him talk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만약에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지각동사죠. hear 같은 경우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would be angry 화날걸?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다면의 의미가 조금 자연스럽기 때문에 얘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얘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유 판단인데 보시면 주로 뭐 이런 강력하게 쓰이는 조동사로 많이 나옵니다. 이유 판단은 자, 그래서 투부정사 하나니 뭐 하면 틀림없다? 굉장히 어리석네. 바보이면 틀림없어. 라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to such a thing. 자, 그런 일을 하다니 조심스러운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 그다음에 결과는 우리가 해석이 앞에서 뒤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면 그때는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 쓰였는데 해석이 앞에서 뒤로 읽히는 게 자연스럽다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자라서 자랐는데 그래서 뭐가 됐다? To be a writer, 작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의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형용사 부사수식이죠. 형용사 부사수식. 원래 품사에서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주는 건 누구야? 원래 부사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heard라는 무엇? 보호 자리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죠? 자, 프랑스어가 어려운데 뭐 하기에 투정사 배우기에 어렵다 라는 부사적 용법이 되겠지. 그치?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경우는 되게 많이 쓰여요. 얘는 알겠죠?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영작하실 때도 좋고 배우기에 어려워 라는 얘기.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여기 이제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가주어 진주어죠. 그렇죠?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다. 이때는 명사정법이 되겠지. 가주어 진주어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아래쪽에 보시면 this river is cold to swim in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강은 수영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cold라는 누구 형용사를 수식해주기 때문에 부사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수식해주니까 언제 누구랑 헷갈릴 수 있냐면 형용사적 용법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수식해주는 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보면 돼요. 명사면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라면 부사적 용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구문이 있어요. 투투용법이라든지 enough to 뭐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텐데 투투 같은 경우는 무슨 의미?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바꿀 수 있는 표현은 so that 같은 경우는 원인 결과가 되겠죠. 너무 뭐뭐해서 that can't나 couldn't 하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고 enough to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so that can이나 could로 바꾸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사의 부정은 not의 위치 어디? to 바로 앞에 붙인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의미상의 주어를 하면 일단 부정사의 끝이 납니다.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는 뭐냐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 그래서 투부정사 바로 앞에 이렇게 묶어주시면 얘가 의미상의 주어. 자, 얘는 이제 다 주어져.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투부정사 바로 앞에 붙어서 for 목적격 아니면 of 목적격으로 투부정사를 하는 게 누군지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책이 어렵대. 물론 이제 for me가 없어도 문장은 돼요. 뭐 하기 어렵다? 읽기에 어렵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근데 누가? for me, 내가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내가 읽기에 어려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for 목적격을 평소에는 for를 쓰는데 이렇게 누가 나올 때 사람의 성격 형용사가 나올 때는 이때는 of를 씁니다. kind라든지 foolish, stupid, 어리석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렇죠? smart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 형용사가 성질 형용사가 쓰인 경우에는 전치사 of랑 같이 쓰인다는 거 for of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용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쪽에 구분 문제, 연습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을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기 과거 완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먹고 빨리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과거 완료부터 현재 당연히 HPP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적 언제 쓰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과거라는 얘기는 두 가지, 과거에 일어난 두 가지 일 중에 먼저 일어난 일, 대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게 HPP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혼자서 딱 봤을 때 HPP만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냐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 게 have PP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똑같이 발생했는데 과거에 끝나버렸어.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대과거 have PP를 쓸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예문들 보시면 주로 이제 헤드 PP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문제가 나온다면 그 한 문장 내에서 동사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동작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동작 중에서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시고 먼저 발생한 일의 과거 완료 헤드 PP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일어난 일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과거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면 두 문장이 나옵니다. I had been sick for 2 weeks라고 나와 있고 Before I saw the doctor 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 만나기 전에 2주 동안이나 아팠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아픈 게 먼저인가요? 의사 만나기 먼저인가요? 아팠던 게 먼저죠. 그래서 여기에 얘가 더 과거니까 대과거 헤드 PP를 주고, 그 다음에 얘는 나중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과거 so를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제 차이만 잘 판단하시면 돼요. 헷갈리지 마요. 알겠죠? 주로 before, after 들어가면 좀 헷갈려 하시는데 해석을 꼼꼼하게 해보시고 어떤 일이 먼저 발생했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현재 과거 완료냐 아니면 그냥 과거냐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2번, 3번부터는 다 뭐 비슷비슷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쉽습니다. 6시랑 6시 반이니까 먼저 일어난 일 6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6시에 나와 있는 쪽에다가 누구 주면 돼? 대과거 헤드 PP 주시면 된다는 얘기. 동작 이어주실 때. 자, 그래서 정답도 선생님이 다 써드렸으니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접속사 쪽으로 갈게요. 현재 완료를 앞에서 우리가 봤기 때문에 과거 완료는 짧게 볼 수 있는 거고, 접속사 가시면 접속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각각의 접속사의 의미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자, 그래서 when이라든지 while, before, after, since, until, as 뭐 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접속사 문제 풀면서 좀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거였어. despite랑 inspite고 이거랑 그 다음에 although 누구지? even though 그 다음에 even if까지 요 네 가지랑의 차이점을 좀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문제 푸시다가.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얘는 전치사에 해당이 되죠. 이 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 누가 오나요? 명사나 명사구가 오고. 두 번째, 도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 사총사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 오나요? 조동사의 절, 문장이 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의미는 비슷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합니다. 뒤쪽에 문장인지 아니면 명사나 명사분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채워주시면 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시리즈가 몇 개 있죠. 또.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을까요? while과 during. 둘 다 보면 동안에. 근데 얘가 위에 게 얘가 접속사. 그 다음에 얘가 전치사. 원리는 똑같고요. 전치사 뒤에 명사, 접속사 뒤에 문장. 그 다음에 뭐 쉽게는 이게 있죠. because 아니면 because 5분이야. 이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때문인데 이 뒤에는 얘가 이제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절이 오면 그 다음에 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온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쉬운 게 이거 일부가 대놓고 전치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헷갈릴 리가 없고 위쪽에 나와 있는 친구들 그때 많이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despite랑 in spite of. 자, 그래서 각각의 뜻들 잘 알고 계시고 여기 선생님이 하나 써놨는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접속사에서 꽤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얘기.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얘기. 자, 시간 조건이라 하면 주로 when절이라든지 아니면 if절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들도 있죠. if가 되면 뭐 unless도 조건절이고, 그 다음에 뭐 until이라든지 before, after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다 시간절에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when if 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미래 내용을 내가 쓰고 싶으면 무슨 시제 쓰라는 얘기? 현재 시제를 써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입니다. 아래쪽에 내일 비가 오지 않으면 이라고 나와 있죠.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행을 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은 문장에 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나타내는 tomorrow, 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제는 뭐예요? 현재를 써줬죠. 왜? unless가 어디가? 조건절이니까. 오케이? 뒤쪽에 조건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절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뭘로? 미래의 거 will 썼어. 오케이? 그래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항상 우리가 현재 시제로 활용한다라는 거. if절이나 unless 아니면 when절이라든지 until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뜻 접속사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if whether로 넘어가죠. 뭐인지 아닌지. 얘는 이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얘기합니다. 명사절 접속사 if whether 뜻은 뭐야? 뭐인지 아닌지가 되겠고, 자,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 되겠죠. 그 문장을 이끌어준 접속사가 if랑 whether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if whether 주어 동사 어순으로 쓴다. 당연히 이제 어순 접속사들이 주어 동사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두 문장이 이제 이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can you make it or not? 이라고 나와 있고 please let me know. 할 수 있니 없니? 물어본 다음에 알려줘. 그럼 결국에 이제 합친다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줘. 뭐 이런 식의 어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그다음에 if whether 상관없고 그다음에 you can make it or not. 이렇게 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뒤쪽에 선생님이 유형 좀 넣어놨는데 실전 문제 넣어놨는데 이따 풀어보겠지만 이제 이 if 같은 경우랑 그 다음에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 부사절 if 있죠. 명사절 접속사 if랑 부사절 접속사 if를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접속사에서는. 자, 이따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요런 내용에서는 선생님이 뭐 아예 여기를 그냥 영작으로 뚫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답 있죠. 답 부분 있죠. 저주의 동물과 살고 있는지 보자. 아예 뚫든지 아니면 빈칸으로 들이든지 할게요. 제가 바꿀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동사 수동태는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수동태 표현은 여러분들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한마디로 주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당한다, 되어진다 라고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그 BPP가 어디에 갔을 뿐이야? 조동사 뒤에 들어갔을 뿐이야. 근데 조동사 같은 경우는 특성이 어때? 바로 동사 원형을 항상 쓰기 때문에 얘는 주어도 B밖에 안 쓴다는 얘기예요. 조동사 뒤에는 BPP는 변할 일이 없죠. 조동사 뒤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you should do the job by Tuesday 하나만 바꿔보면 일단은 여기서 능동태죠. 네가 해야만 해 그 일을 화요일까지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가 화요일까지 그 일을 해야만 해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당하는 친구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 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는 얘기죠. must be done이니까 무슨 뜻? 되어야만 해가 되겠죠. 일이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지. 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should나 must 쓰시고 BPP를 여기서 지켜주시면 된다는 얘기. be done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화요일까지 이렇게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조동사 수동태는 그냥 조동사 의미 플러스 BPP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서 크게 뭐 어려울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법상 다르게 고쳐봅시다 나와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야. 3번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번만 부정어 위치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this author maybe not touched라고 나와 있는데 BPP만 있을 때는 B나 TP가 맞죠. 근데 조동사가 생기게 되면은 조동사 바로 뒤로 나시 들어가요. 알겠죠? may not be touched 들어갔습니다. 어순 주의하시고 얘는 3번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 역시나 보기를 보고 그 다음에 체우스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진행형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has 혹은 have been ing 현재 분사가 되겠죠. ing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과거에 시작했는데 지금도 진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강조해 줄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for과 since의 차이점을 여기다 써드렸고 기간의 길이 그 다음에 특정 시점 아까 드렸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크게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현재 완료의 성격이랑 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자 그다음 관계대명사 왔다 할게요. 관계대명사 이거 보시면 관계대명사 왔습니다. 자 얘는 이제 중요하죠. 관계대명사 왔다 같은 경우에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nothing which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가 선행사를 뱉어낸 구조시에는 이렇게 수식해주는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풀어놓은 형태죠. things which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끄냐면 명사절을 이끕니다. 명사절이라는 얘기는 어느 자리 똑같이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시겠죠? what절 자체가 자 해석은 무엇? 뭐뭐 하는 것 된다는 뭐뭐인 것,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 명사절을 이끄냐면 관계대명사인데 나머지 관계대명사는 무슨 절인가요? 위치라든지 후라든지 형용사절이죠. 앞에 있는 선행사 수식해주는. 근데 얘는 누굴 가지고 가버렸어? 선행 명사를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명사절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what절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주어가 was, first behavior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래서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이라는 해석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했던 것은 폴의 행동이었어 라는 얘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what 같은 경우에 누가 숨어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숨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줘도 상관없습니다. nothing which 이렇게 그 다음에 똑같이 목적어 역할, 보호 역할 상관없다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what과 그 다음에 의문사 what의 쓰임을 구별하는 것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해보셔도 되고요. 해석해봤을 때 무엇으로 해석이 되는 게 혹은 어떤으로 해석되는 게 자연스럽다. 이때 의문사.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된다면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What I cooked for dinner was chicken soup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는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묶어주시면 내가 이제 저녁으로 요리했던 것은 이 어울리지, 그지? 요리했던 것은 치킨 수프였어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어 What I bought for her birthday가는 무엇을 샀는지가 어울리기 때문에 아래쪽은 의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what끼리의 의문사냐 관계된 명사냐 이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what이랑 that도 많이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what과 that과의 구분은 일단 what이냐 that이냐가 먼저 나오면 첫 번째 어느 본다? 뒷문장 먼저 봅니다. 뒷문장이 만약에 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요? that입니다. 접속사예요. 그 다음에 불완전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둘 다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도 되고 what도 되죠. 그때 어딜 봐야 돼요?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셔야 돼요. 불완전해? 결정난 게 아니라 앞에 선행사 있으면 that으로 가시면 되고 선행사 없어? 품고 있는 what이구나.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that과 what은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영작 부분들 역시나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얘도 빈칸 형태로 좀 드리도록 주로 이제 what절 정도를 주겠죠. 그죠? 이 정도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 계속적 용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속적 용법. 자, 계속적 용법은 이제 주로 이제 누구랑 함께 쓰이는 선행사 또는 앞절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왜 쓰는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형태 알고 계셔야 되고 콤마 관계대명사 이렇게 쓴다는 얘기 그리고 위에서 이거 있네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계시구나. 보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한마디로 콤마 끼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렇게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라고 하냐면 콤마 관계대명사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원래 애초에 근데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접속사랑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두 문장 이어주면서 앞에 있는 명사 받아주는 게 관계대명사죠. 자, 그래서 이 형태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예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I have an uncle. 삼촌이 있는데 who works at an airport. 그 삼촌이 그는 뭐 한다? 공항에서 일을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삼촌이 있다 그리고 그는 일하신다로 바꿔도 and he로 바꿔도 상관없다는 얘기. 여기 나오는 who 같은 경우를 and he로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만약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로 바꾸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 접속사 같은 경우는 앞뒤 문장의 관계를 고려하셔야 돼요. 얘 뭐 but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for이 될 수도 있어. 접속사 for 같은 경우 무슨 의미? 이유입니다.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for he가 돼도 괜찮아요. 알겠죠?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접속사 for도 가능하다는 의미. 얘는 이유입니다. 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 물론 이제 for 대신 뭐 because 써서 상관없어.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I went to the library but이 쓰였죠. 그래서 which was closed 갔지만 닫았다가 맞기 때문에 but it 이렇게 바꿔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중요한 건데 어렵지 않은 관계대명사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쓸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함정적 용법이면 여기서 콤마가 없다면 이후는 대서로 바꿔도 가능하죠. 상관없지만 계속적 용법일 때 콤마 뒤에서는 관계대명사 대해서는 못 씁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가 고학년, 고등학교 올라가면 역구용해서 어법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나중에 조심하셔야 돼요. 관계대명사 되면 콤마 뒤에 못 쓰는 거야. 알겠지? 심지어 관계대명사 대신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콤마 뒤에. 선행사 바로 앞에 있지 않은 경우에. 알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뭐 이번에 안 나올 테니.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이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해석은 안 드리겠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누군지를 파악하셔서 who를 쓰든지 which를 쓰든지 둘 중에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사로 가도록 할게요. 자, 분사 같은 경우는 일단 분사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얘는 뭘로 동사를 빠르게 말씀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동사를 형용사화하는 것이다. 아까 투정사 같은 경우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거나 아니면 동사를 형용사처럼 쓰거나 아니면 부사처럼 쓰거나 이렇게 활용을 했다면, 자, 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를 형용사화한 겁니다. 어떤 형태로? 뭐 ing를 붙이든지 아니면 pp 형태로 쓰든지, 현재 분사의 형태든지 아니면 과거 분사의 형태든지. 자, 그래서 현분이냐 과분이냐, 현재 분사를 쓸래 이 문장에서 과거 분사를 쓸래 라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때는 당연히 가장 큰 차이점은 능동이냐 수동이냐입니다. 능수동을 많이 물어봐요. 능수동. 자, 그래서 형용사화니까 당연히 누구 수식? 여기 나와 있듯이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를 수식하는데 수식을 받는 명사 자체가 능동적으로 하는 쪽이면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쪽이라면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 해보셔야 되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근데 우리가 이번에 포인트는 뭐냐면 뒤에서 수식하는 분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구를 이루어 길어질 때입니다. 분사 자체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그냥 명사 앞에 쓰여요. 자고 있는 아기 뭔가요? 슬리핑 베이비. 자고 있는 아기. The sleeping baby가 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뭐 바닥 위에서 자고 있는 아기, 뭐 침대 위에서라고 할 때는 뒤로 가죠.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단독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는 얘기. 구를 이루어서 길어지게 되면 명사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그게 포인트가 되겠고, 여기 나와 있듯이 reading부터 magazine까지가 앞에 있는 man 수식, 그 다음에 covered부터가 mountain 수식이 되겠죠.
자, 수식변 받는 명사를 잘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man이야. 그 남자,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잡지를 읽는 거죠. 잡지를 능동적으로 읽고 있느니까 ing가 맞고 현재 분사 능동해.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대 입장은 어때? 눈으로 뒤덮이는 거니까 얘는 PP 형태가 맞습니다. 뒤덮이는 수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뒤덮인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타동사가 분사와 현재 분사가 된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앞쪽에 ing로 받아줘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겠어. 분사 문제 나왔는데 근데 이제 리딩의 형태인데 얘는 뭐 자동사가 아니고 타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는 PP 형태로 한번 고쳐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두 번 거꾸로 covered가 쓰였는데 PP 형태가 쓰였는데 뒤에 뭐 명사가 있어? 이때도 의심을 좀 해보셔야 돼요. 알겠죠? 능수동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얘기고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유형별 문제풀이를 몇 문제 정도 전범위에서 넣어놨습니다. 얘를 빠르게 한번 16문제니까 한번 풀어볼 수 있고 풀고 같이 한번 풀이해볼게요.